매니지먼트 임광태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2019년 3월 2일 날한 13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끝으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 13년 동안 처음 이제 삼성 SDI에 입사를 해서 그러니까 재무 특히 이제 원가 회계 쪽 담당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지벤스 코리아로 옮겨서 이쪽에서 이제 재무 관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리언트 파마슈크리라고 미국계 제약회사인데 바슈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바슈롬을 인수를 하면서 밸리언트에서 한국에서 경영지원 본부장을 이제 끝으로 B2B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C2M 비즈니스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IMC 비즈니스라고 해서 아이디어, 매니팩처러 그리고 커스터머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지금 상용화에 앞두고 있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롤링맙이라는 그 청소 도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월 23일 날 이제 와디즈 이제 펀딩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창업을 한 2년 좀 안 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에 이제 스타트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고생하는 과정 그리고 뭐 이제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주로 어떤 용도로 작성을 하시나요? 사업 계획서는? 자기 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이제 좀 정부 지원 사업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건 정도의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건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돼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창업을 하셨다면은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은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꼭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금들을 받으셔서 사업에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셔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에 착수를 하셨을 건데 이제 저는 지금 제품 상용화를 한 10월 23일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지 시행착오라든지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좀 많이 부딪혀서 그런 아이디어가 변경되고 다시 실행되는 과정을 계속 겪어왔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가치가 별로 없다. 대부분의 가치는 아이디어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천과 구현에서 창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20년을 살고 있는 저도 이제 이 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이 주변을 보고 이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 빨리 바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끼시겠지만 관심을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안 뒀던 것뿐이지 막상 그쪽으로 관심 갖고 발을 디디면은 정말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바뀌어 있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많이 또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이디어라는 거는 내가 처음 아이디어에 착상을 하고 제품을 개발에 전념을 해서 제품을 상용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과 또 판매하는 사람은 또 다르더라고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하던 뭐를 해서든지 무조건 잘해서 매출을 만들고, 이 개발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발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까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구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려를 하실 때 이제 이게 사업 계획의 구체화가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구현하시고 이 제품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내가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얼마나 있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은 이거를 외주를 줘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비스든 제품이든. 그럴 경우에 그 역량, 외주를 주는 비율,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뭐 제가 제조업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부품 조달이라든지 부재료 조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업체는 어디가 있으며 그런 부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후에 이제 제품 생산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제공의 대상자는 누구며 매출화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몽땅 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매출을 올려서 계속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게끔 계속 기업을 만드는 것인데, 그때 과연 이 제품 상용화까지 기간은 얼마를 두며 제일 중요한 이제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금 계획과 기간이 명확하게 나한테 서 있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침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설정이 돼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아이디어까지 이제 구현을 해서 이 아이디어 만들기에 이제 해서 이걸 뭐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든 뭐 아이템이 이제 딱 나오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업체 발굴이라든지 부품 조달, 그리고 뭐 이제 금형 제작하는 거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큰 금액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 투자했다가는 이거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스타트업이 이쪽 업체 발굴에서 이제 부품 조달까지 하는 그 외주 범위라든지 여기서 이제 상용하는 단계에서 거의 그만두는 케이스가 거의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 계획은 그러니까 정부 지원일 수도 있고 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뭐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뭐 주된 방법이 한 70%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정말 내 사업,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한번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제품의 상용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고려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은 다 아이템들 다 있으시죠? 지금 사업 진행하시는 아이템, 그게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판매까지 다 왔어요. 판매까지 다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시공을 해요. 시공이요. 시공을 하시고. 네. 네, 그러면은 일단 판매까지 다 하시면은 개발부터 해서 이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전 과정을 다 해보셨네요. 네. 그러면은 뭐 문제점 같은 거는 없어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품 다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리디자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라서 제가 트러블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오류 같은 건 제가 항상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뭐 한번 크게 사이클을 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한번 반추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판매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 뭐 OEM이라든지 위탁 생산 아니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에 뭐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업체들을 뭐 발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그 생활용품 중에 이제 롤링 맙이라고 하는 이제 밀대를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당연히 그 이제 물티슈 쓰시잖아요. 물티슈가 다 이제 절단이 돼서 포장이 돼 있는데, 그게 당연히 절단이 안 되고 그냥 뽑으면은 길게 나올 줄 알고 그거에 맞게 이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공급업체들을 찾자 보니까 그런 공정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도 뭐 수없이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중국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과정을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공장에서 이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그 제품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을 다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도 처음 가지고 오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제 연결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공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수요가 많고 공급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거 사업을 디자인을 하면서도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듯 전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계획의 첫 단과 끝 단에 놓여져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들게 될 거예요. 그 하시다 보면은 하나가 끝나면은, 아이디어가 끝나면은 뭐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상용화를 하고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수요자를 먼저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처음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어라든지 개발을 하는 과정, 뭐 제조사를 다시 찾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고려를 처음에는 생각을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매출까지 일으키고 그 매출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더 극대화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제 제품 상용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또 뭐 2차 제품, 3차 제품이 나와야 될 거고 계속 기업을 영위를 하면서 매출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과정을 다 아울러서 고려를 하시는 게 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됐으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이제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동을 하고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이제 실물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이제 형상이라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솔직히 목업이라든지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구 설계도 디자인부터 기구 설계까지 다 돼 있어야지 뭐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국에 그 3D 프린터가 굉장히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에서도 굉장한 무슨 아이템으로 보고 2010년도 초반부터 이 그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그 기업체라든지 정부 업체에서 많이 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자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무료 제작터, 뭐 경기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물 형상을 테스트를 하실 때 3D 프린터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형상을 테스트를 한 번에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 뭐 열 몇 번을 갖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래도 다시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 목겁을 3개 정도를 만들었는데도 이제 계속 그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형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구동 요소가 정확하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3D 프린터를 활용하셔가지고 꼭 실물 형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설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 제품을 만들 때는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계도가 있어야지 제품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D 이제 설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인벤터라든지 퓨전 360, 솔리드웍스 등 그 3D 설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무료 강의 보시면은 한 2, 3일 정도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엑셀 정도만 사용하실 줄 알면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기구 설계 정도는 스스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실물 형상 출력해서 테스트 해보시고 계속 이제 변경 테스트를 하고 다시 연구하고 하시는 과정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 추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스타트업이 특허가 있는 스타트업이 특허가 없는 스타트업보다 그러니까 뭐 사업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한 35배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뭐 정부 지원 사업이든 뭐 투자든 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특허 출원이 돼 있는지 특허 등록이 돼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고선 소개를 하는데 이 제품이 정말 특허 출원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그러니까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제 등록을 보는데, 보통 보시면은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그 R&D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장에 이 제품이 혁신적인지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지를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특허 출원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하는 비용은 대략 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또 많게는 뭐 400만 원까지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특허 등록 법인들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정부 지원 하나씩 다 받아 보셨어요? 정부 지원금. 그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이게 그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든지 뭐 시험 검사라든지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세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주어지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목겁이라든지 어떤 뭔가를 그 외주를 줄 때 정부 지원금을 얼마를 받아서 써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하면은 굉장히 그 업체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이제 다 외주비로 생각을 하고 조금 무성의한 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혹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의뢰를 하시거나 할 때는 절대 그 업체한테는 먼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그 내고할 때도 더 우위에 서실 수 있고,
금액도 더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대략 120에서 한 200 정도가 드는데 출원 비용만 만약에 시가가 이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은 특허 예비 출원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한 3, 4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으로 특허 출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비 출원도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하고 같은 그런 효력을 갖기 때문에 특허 출원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예비 출원이라도 하셔서 향후 1년 이내에는 이제 정식 특허 출원을 권리화해야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정은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데 등록까지 가는데 거의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우선 심사로 하시면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 의견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가 특허 출원을 하고 출원 의견에 대해서 한 90% 정도가 의견 거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절이 나오면은 다시 이제 재심사를 한 4개월 정도 재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특허가 이미 등록이 실패됐다고 하셔도 사업은 이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내가 더 더 이익을 올리고 더 서비스를 많은 사람한테 그 인정을 받는 데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허가 거절이 됐다고 해서 사업가를 포기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품 형상도 출력해보고 제품 테스트도 해보시고 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되셨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처음 특허 출원에 대한 이미지, 두 번째가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출력한 모양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품 스케치를 한 3-4개 받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채택한 제품 스케치,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제작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 1차 이제 렌더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통이 저기서 이제 크게 바뀌었던 부분이 단가를 생각해보니까 이 롤을 마는 데는 한 2-3초면은 롤을 말아버리고 기계로 말고 사람이 손으로 떼서 이제 그거를 다 분리를 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양산하는 과정에서 이 롤을 너무 작게 조금만 말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만들었었는데 이러다 보니 제품이 나오니까 디자인적으로라든지 이제 성능에서 상당한 좀 문제점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최소 원가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든 게 2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10월 23일 날 그 와비치 통해서 이제 오픈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처음 제작했던 이제 플랫폼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목적이라든지 수요 공급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그렇듯이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길로 바로 이렇게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자기가 기획했던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계속 거기서 실패를 하고 다시 실패를 통해 딛고 일어나서 다시 또 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도 그 어려운 점도 깨달으면서 거기서 배워서 다시 그 실패를 커버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제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도무지 이게 사업화에 대해서 이게 자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루한 과정들을 계속 밟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까지 했었는데
차마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끝까지 완수를 못하면은 굉장히 좀 후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제품도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제 매출을 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비슷한 생활용품을 수입을 해서 먼저 이제 판매를 하려다가 우연찮게 그 제품까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완성되면은 이제 서비스라든지 제 제품을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되는 게 제품의 이제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제품의 디자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다이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사람이 이제 첫눈에 딱 혹하는 그런 디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구매 욕구가 생기는데, 근데 제품 서비스가 이제 제품 서비스라든지 제품이든지 서비스라든지 디자인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디자인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디자인을 또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시는 단계에서는 이 제품의 제품 설계, 그리고 제품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목업이 나오고, 목업을 가지고 시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양산을 하시잖아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금형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 기구 설계하고 또 금형 설계하고 금형 설계가 기구 설계를 반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백을 해서 기구 설계를 다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디자인, 기구 설계, 금형 설계까지는 그 각 업체들을 만나면서 계속 컨펌을 받으시고 하셔야지 시행착오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 후에 양산은 어디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양산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후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조립이라든지 후가공, 원부 재료 공급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어디에 창고를 둘 거며 어디에서 이제 이 제품을 출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부 지원 사업도 저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채택도 되면서 아까 그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디자인으로 지원을 출품을 했을 때, 이 디자인으로 지원을 했을 때 비율이 거의 이 완성품 나온 디자인에서 거의 한 50%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사위원들도 거의 제품의 이 디자인을 보고 이게 상용화가 될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거의 뭔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렇게 기획을 하실 때는 어떻게든 제품 이미지는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거 제품이 답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완전해도 그런 모습으로 지원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P&G에서 제품 그 서비스라든지 마케팅 시 이제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 이제 P&G에서 조사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최초, 이 제품이 최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제품 서비스가 업계에서 동종업계에서 최고다 하는 이 세 가지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 서비스에 되게 굉장히 이렇게 매혹적으로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은 차별화 방향은 최초, 유일, 최고고,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최초 중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남보다 먼저 시작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제품이 동종업계에서 최신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가장 좀 핫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일하다는 거는 이 디자인이 정말 그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다. 그다음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 분야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입증이 좀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회사가 그 전문 기업이라는 게 고객들한테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특한 디자인이라든지 뭐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이제 동참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이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고다. 어디에 소개를 할 때도 내 제품이 최고다라는 인식을 좀 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제품 양산하는 과정 하면은 이제 제품 출시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그 고객에 대한 타깃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자인 그리고 기부 설계, 그다음에 이제 양산에 따른 이제 금형 설계는 그 한 번에 다 외주 업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부 다 이제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금형 비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금형 비용 비싸고 다들 아시죠? 이 금형 수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수정 한번 파면은 금형 비용도 각 금형 업체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저도 이 제품을 하면서 한 20군데를 다녔던 거거든요. 다니면서 견적받고 같이 얘기도 하고 미팅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형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중국까지 생각을 하고 중국하고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중국이 확실히 싸긴 싸더라고요. 싼데 과연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제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애로점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거기다가 마침 또 코로나까지 터지는 바람에 갈 수도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금형 업체도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 생산하는 업체도 현재 지금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이제 제품 납품하고 있는 좀 큰 업체를 찾았어요. 거기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 양산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부직포 관련해서 이제 청소 관련해서 3M에 납품하는 업체 굉장히 좀 큰 회사인데, 거기서도 제품을 좀 괜찮게 봐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부직포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양산하는 과정을 한 4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그 공장들을, 전국에 있는 공장들을 한 3-4군데 업체를 방문을 하면 하루가 다 저물 정도로 굉장한 많은 좀 시간과 그 노력을 쏟았었는데, 이렇게 업체들을 많이 다니고 만나보면서 제 아이디어도 더 괜찮게 변형됐고, 또 더 중요한 요소들을 더 반영할 수 있었고, 보다 이렇게 더 중요한 요소들이라든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그분들한테 많이 얻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하시더라도 절대 혼자 아니면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양산을 하던, 여기에 뭐 도움을 받아야 될 협력 업체를 발굴을 하던 무조건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